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과 이제 5월 9일 날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이 입법 예고가 된 시행령이 5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행되는 규정을 정확하게 고객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약간이라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개정된 내용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고객에게 상담해서 어떻게든지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잘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어떤 걸 혜택을 드렸는지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시켜줬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팔게 되시면 기본세율의 20% 할증 과세가 있었고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주택 3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양도하면 30% 할증 과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5월 10일부터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 딱 1년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할증과세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할증과세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팔아도 6에서 45% 세율만 적용하고 20%, 30% 할증과세 없음 이렇게 되면 돼요. 예, 그러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20%, 30%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혜택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게 되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됐는데 내년 5월 9일까지요.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은 2주택자든 3주택자든 또 5개 집을 가지고 있던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2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씩 공제해서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을 2개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양도하시더라도 이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20%, 30% 할증과세가 유예가 되는 거고 그 유예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가 보유 기간이 좀 길게 되시면 연당 보유 기간 연수에 곱하기 2%씩 공제를 해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고객들 중에 주택을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팔기가 어려웠던 분들, 팔려고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팔겠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내년 2023년 5월 9일 사이에만 팔게 되시면 중과세율도 배제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 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한 6억 정도 세금 나오면 지금 하면 4억 정도. 그럼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세금이 낮아지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양도하도록 권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다주택이 있는 분들에게 권유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다주택을 가진 분이 이번 연도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또 2개 이상 되더라도 20% 할증과세 안 받아요. 대신에 그러면 소득세 아니죠.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늘이 제가 촬영한 날짜가 5월 13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매각을 하려면 지금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 이 기간이 좀 촉박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잔금 날짜는 6월 1일 이후로 갈지라도
등기만이라도 먼저 6월 1일 전에 등기를 넘겨주시면 이번 연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약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기회니까 고객들에게 상담할 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중과 유예 한시적인 걸 알아내시죠.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혜택이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라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면 이 하나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만 비과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출범하는 날 그날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안 맞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하나를 팔고 나머지 하나를 또 양도할 때는 처음 자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비과세 주겠다. 그래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때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주택자가 집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이 여러 개를 팔고 마지막 하나가 남으면 하나가 남은 이날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뀐 게 보유기간 리셋되는 거 이거 없애버리자. 다시 폐지시키자. 그래서 한 1주택이 되더라도 이 1주택을 옛날에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보유기간이 2년만 넘으면 비과세 혜택 주겠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원래대로 되돌렸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작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아서 세금 냈던 사람들은 환급을 주냐? 안 돼요. 이건 소급 적용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시는 분부터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집이 두 개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양도하고 세금을 냈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팔 때는 또 여기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집을 제가 5년 전에 샀다. 그럼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유기간 5년이잖아요. 그럼 2년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 팔고 내일 나머지 집을 팔아도 이 집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2년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라는 거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1주택이 되면 그날로부터 또 다시 2년을 보유하게 하면 이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으로 다시 되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유기간에 대해서 기산 시점을 계산하는 게 너무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해석이 막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석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모르겠다고 나 상담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전문가예요. 이제 공인중개사님들도 이제는 전문가예요. 아니 집 한 채 되면 요 집 언제 사셨어요? 5년 전에 샀는데요. 네? 그럼 보유기간 5년 됐으니까 비과세 받겠네요. 이제 그래서 상담하면 돼요. 이제 보유기간 리셋 기정 없어졌어요. 5월 10일부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니요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되더라도 5월 10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0일부터 5월 10일 이후부터는 보유기간 다시 재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그대로 계산하고 또 만약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거주기간 계산도 옛날부터 그냥 2년만 보유한 기간이 있으면 그 보유기간 2년을 인정해서 비과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지금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박수 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건 진짜로 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했죠, 이제? 그러면 상담하실 때, 이제는 보유기간하고 관계없이 1주택이 되면 1주택을 과거에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되시니까, 그냥 파셔도 된다. 그럼 지금 못 팔고 있었던 분, 1주택이 돼가지고 2년이 안 돼서 못 파시면 이거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비과세 때문에 나 못 팔고 있어요. 그런 분에게 빨리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지금 파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파셔도 됩니다. 이제 상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 한시 규정이 아니라 영원히 폐지된 거예요.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완전히 법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리셋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유기간 계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알으셨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게 또 바뀌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집이 하나 있어.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또 집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또 집을 구입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됐네.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둘 다 조정 대상이며 신주택이든 구주택이든 둘 다 조정 대상이면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구주택을 1년 안에 팔았어야 돼요. 이제 아니에요. 1년 안에 팔기 힘들어요. 우리가 집을 내놔도 안 팔려요. 1년 안에 어떻게 팔아요? 못 팔아요. 그래서 이 규정도 바꿨어요.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팔 때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3년 안에만 파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조정 대상이다. 둘 다 조정 대상이다. 새 집도 옛날 집도 둘 다 조정 대상이면 이제는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2년 안에만 파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요 새 집을 구입해서 옛날 집을 팔게 될 때는 이제는 1년 규정이 아니라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를 받으니까 그러면 나도 요 집 사고 아직 2년은 넘지 않았으니까 비과세 받겠네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둘 다 조정 대상이며 우리 가족이 새 집으로 다 1년 안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들어가도 이사 규정 폐지됐어요.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안 들어가도 되고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주거 이전 목적으로 내가 그 집으로 실제로 이사를 안 들어가도 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제 실무하시다 보면 이제 집 주인 되신 분들이 세입자가 있는데도 자기가 거주한 것처럼 꾸밀라니까 세입자 주소를 빼고 집주인의 주소를 옮기면서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변칙으로 할 바에 차라리 거주 조건, 가족 이사 들어가는 이 조건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사를 가려고 새 집을 사가지고 옛날 집을 못 팔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조정 대상이 아니면 새 집 사고 3년 안에만 옛날 집을 파시면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대신에 새 집도 옛날 집도 둘 다 조정 대상이었을 때는 이제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요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비과세 혜택 드리겠습니다. 새 집으로 가족이 이사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새 집 사고 2년 안에만 옛날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걸로 요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뀐 게 전부 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네요. 네, 그렇죠.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5월 9일에 시행령이 발표가 됐지만 5월 10일부터 이게 시행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그 발표한 날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0일부터 이 규정들은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셨죠? 이 세 가지 규정이 이 세 가지를 보면 세법이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바뀌면 나중에 재산세나 종부세도 많이 바뀌겠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씩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이 될 수 있지만 법률은 국회 동의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걸 바꿔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꾼 게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규정이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전부 다 실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꼭 알고 우리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고객 되신 분들이 상담했던 분들 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급하게 집을 못 팔고 지금 대기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빨리 연락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지금은 팔으셔도 되니까 지금 혹시 거래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이렇게 한 번씩 운을 띄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규정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빨리 숙지해서 반드시 고객들에게 상담을 잘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이 또 바뀌면 이제 이 개정된 세법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바뀌면 그때 가서 또 찾아뵐 건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규정까지가 다 개정이 된 거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아직은 시행령에서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요 개정 이게 바뀐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세법 바뀌면요 저희는 힘들거든요. 책 써놨던 거 다 바꿔야 되고 그런데 실무하실 때는 이게 바로 자 뭐죠? 돈이죠. 돈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바로 익히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바로 익히셔가지고 실무에 바로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사업에 번창하시기 바라네요. 네, 그러면 다음번 개정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여기서 마치죠. 이번 개정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